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지난주에 청약을 했었던 네 종목 중에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네, 바로 포스뱅크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 상장하니까 오늘은 이 종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29일에는 포스뱅크가 단독 상장합니다. 하지만 금요일에 현대임스가 상한가로 마감이 되었으니까 아마도 월요일에는 현대임스가 수급을 분산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 분위기에서 포스뱅크가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고요. 청약 주관사는 하나증권이었으니까 월요일 아침에는 하나증권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 배정 결과부터 보면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우리사주 조합에 약 12,500주를 배정을 해두었는데 직원 수에 비해서 물량을 많이 배정해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직원들에게 청약 수요를 조사를 하고 나서 배정을 해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했는데요. 여하튼 직원들은 배정 수량을 모두 청약을 하였고요. 우리사주 물량은 미달 없이 완판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의무 확약이 12.4%로 확정되었습니다. 수요 예측에서 6.2%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딱 2배가 늘어났는데요. 저는 그래도 3배 정도는 늘어나서 18% 정도까지는 확약이 늘어나길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확약이 적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확약은 15일 확약이 1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기관 물량 대부분이 상장 후 15일 뒤에 풀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혹시 중장기로 투자하실 분들은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종목도 기관 투자자 물량은 운용사에서 가장 많이 받아갔습니다. 약 83만 주로 배정 수량의 75%를 운용사가 받아갔고요. 나머지 물량도 국내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골고루 나누어서 가져갔고 외국인은 약 3만 주로 거의 배정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월에 상장했던 4종목 중에서 포스뱅크는 외국인 배정 수량이 가장 적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상장일에 265만 주가 유통되고요. 전체 주식의 28.3% 물량이 유통되니까 유통 물량은 보통 수준입니다. 그리고 공모가 기준 유통금액은 476억 원으로 상장하게 되었고요. 유통물량 구성을 보면 공모주주가 135만 주, 기존 주주는 130만 주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공모주주와 기존 주주가 거의 비슷하게 물량을 보유한 상태로 상장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주주의 명단을 보면 재무적 투자자들이 물량을 약 4%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여기 기타 기존 주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개인 주주가 대부분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므로 기존 주주 중에서는 개인 주주가 약 10% 물량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개인 주주 비중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소액 주주가 많다면 상장일 초반부터 공모주주 물량과 함께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흐름이 약간 애매해질 수도 있는데 여하튼 이 부분은 포스뱅크의 단점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주관사였던 하나증권이 22년도에 이 종목을 취득을 했었거든요. 당시에 기존 주주에게 주당 7,000원에 약 13만 주를 양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장외시장에서 매수를 했던 일부 개인 주주를 제외한다면 기존 주주 대부분이 취득한 가격은 7,000원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포스뱅크 공모가가 18,000원이니까 기존 주주의 평단가는 공모가보다 꽤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종목은 기존 주주가 개인 주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한 취득한 가격이 낮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여하튼 요즘의 뜨거운 분위기가 이런 애매한 부분들을 모두 클리어 해주기를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상장했던 종목들을 살펴보면서 포스뱅크도 예상을 해볼 텐데요. 일단 어제 상장을 했던 현대임스 상한가로 마감을 했으니까 뜨거운 분위기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임스는 장 초반에 상한가로 진입하고 나서 이후에도 계속 상한가를 유지를 했기 때문에 장 초반 상황만 살펴볼 텐데요. 화면은 현대임스의 주가를 1분 단위로 보여주는 1분봉 차트입니다. 장전에는 상한가로 체결되고 있다가 시작하기 몇 분 전에 조금씩 내려오더니 시초 가격은 28,950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가격이 공모가 297% 상승한 가격이었는데요. 그리고 시작 직후에 주가가 한번 밀리면서 27,000원까지 내려옵니다. 하지만 이후에 곧바로 회복을 했고 상한가를 한번 터치하고 다시 살짝 밀렸는데요. 이렇게 긴박했던 1분을 보내고 나서 결국은 9시 2분에 상한가로 진입하고 문을 닫아버렸거든요.
그래서 현대임스 상장일은 짧은 시간에 임팩트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상한가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현대임스는 상장일 거래량이 약 490만 주가 나왔습니다. 유통물량은 583만 주였는데 일단 상장일 거래량이 유통물량보다 적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에도 좋은 시세를 이어나갈 것 같은데 금요일에 매도하지 않은 분들은 좋은 가격에서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진엔텍은 금요일에 상한가 행진을 마감했습니다. 금요일에도 시작은 상한가로 출발을 했지만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한가가 무너졌고요. 이후에는 주가가 큰 폭으로 움직이다가 결국에는 31,000원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저는 상한가가 무너지고 나서 매도를 했었는데요. 월요일에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생각보다 훨씬 큰 시세를 선물을 해주었기 때문에 우진엔텍은 아주 고마웠습니다. 자, 그래서 포스뱅크는 HB인베스트먼트와 비슷한 출발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상장일 유통물량을 보면 우진엔텍과 현대힘스는 유통물량이 아주 좋은 조건이었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HB인베스트먼트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두 종목을 비교를 해보면 유통물량 비중은 포스뱅크가 약간 적지만 유통금액은 190억 원 정도 더 많습니다. 하지만 두 종목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작년 12월부터 상장했던 종목들을 보면 수요 예측이 부진하게 나왔던 Y바이오로직스는 시초 가격이 161%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시초가 200% 이상으로 출발을 했거나 190% 정도로 출발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HB인베스트먼트도 197% 상승해서 출발을 했으니까 아마 포스뱅크도 비슷하게 시작을 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한 대로 공모가 3배 정도 가격으로 출발을 하게 된다면 선택지가 2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계속 쳐다보면서 마음을 졸이기 싫은 분들은 시작 직후에 매도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상황을 조금 지켜보면서 조금 더 상승했을 때 매도를 하시는 것도 방법인데요. 그래서 저는 포스뱅크가 200% 정도로 상승한다면 흐름을 조금 지켜보면서 조금 더 상승했을 때 매도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 이후에 시초가를 깨고 내려와서 저가를 형성하고 다시 올라갔다가 또 저가를 깨고 내려온다면 그때는 그냥 정리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스뱅크는 공모가가 18,000원입니다. 주가가 3배 상승한다면 54,000원이 되고요. 상장일 최대 주가는 72,000원까지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례 경쟁률이 약 1,400대 1이었는데 비례 한 주를 배정받기 위해서 증거금은 1,26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파킹 통장으로 4일간 이자는 약 4,100원이고 마이너스 통장으로 4일간 이자는 7,600원이니까요. 비례 청약을 하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남은 휴일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 아침에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